그래, 좋은 사람은 죽는다, 그제 뭐 119 하고 막 와가지고 밥 숟가락 들기 더 떨리.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모습이 자꾸 한 20분 정도 돼서 그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물살이 좀 세고 맨홀에 뚜껑이 열리고 물이 좀 많이 내려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마을로 내려왔고 정전이 돼서 통화들이 안 되고 이래서 누가 또 아직 연락이 안 되고 또 고립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몰랐고 저희가 지금 평일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나무들이 무너져 있었고 현장 진입할 시간부터 정전이 일어나 있어서 마을은 암흑이었습니다. 불어난 물로 다리는 건널 수가 없었고 마을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무섭고 도로였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30일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하였고 저희 간 내에서 치약 가구는 매일매일 가구 방문을 하여서 경로당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도로에 아스팔트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대피해라.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대피를 하자. 그리고 한 정전이 됐다는 총무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그래서 뛰어왔는데 다리 입구에 딱 서니까 산더미 같은 나무 터미가 새까맣게 그때 막 캄캄했으니까 뭐가 앞으로 이렇게 훅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응급결에 다시 다리를 건너서 도망을 갔죠. 그러고서 다시 왔는데 이미 다리 입구에는 떠밀려온 나무들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정명희 씨 할머니 집이 있는데 그 사이로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제가 구조하러 갈 방법이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로 계속해서 목사님을 깨웠고 목사님 보고 나와서 그 유순학 씨하고 정명희 씨를 좀 구해달라 부탁을 하고 119에 전화를 하고 군수님이 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제가 진평 그 이리 다리 그 다리 위에 오니까 소방대원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한 분이 유실된 2분 중에 한 분을 거기 그 다리에서 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 분은 못 구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마을 입구 도착하니까 전 이장님이 정명희 씨를 구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유경호 씨하고 그 전전 이장님하고 셋이서 유순학 씨를 문을 열고 구해 나왔고 그때 그 두 할머니는 뭐 거의 뭐 토사에 휩쓸려서 거의 생쥐 모양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양이었죠. 감천면 벌방리는 이번 피해로 마을 전체가 토사와 바위에 휩쓸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금자리였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집들도 토사와 바위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2분의 주민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처음에 난 늦게 올라갔어요. 그래, 공육자를 큰 장비가 왔는데 붐대가 짧아서 뭐 한다 이거야. 일부 시신 내려오지, 뭐 시신 또 여기에도 또 확인을 해야 된다. 하루 밤새 그냥 물에 뿜고 막 이런 타박상 진짜 사람 눈으로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장병이가 나하고 친구가 아니거든. 둘레로가 그 분해해 총무고 이러는데 둘레로고만
난 갔지. 우리 동네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 그 마을에서 필요하고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 갔어. 아쉬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죽었어. 친구 마누라. 그게 상황이 어디 되냐면 쉬는 시기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야가 그냥 빤스바라 문을 탁 여자마자 타닥 쳤는 모양이야. 타닥 쳐 야가 오면 공중에 날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는 거야.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누라하고 감을 질렀는데 마누라가 한 반 시간 정도 대답을 하더래. 그 질로부터는 대답이 없더라고. 뭐 진짜로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오늘 이장에 회의하러 가가지고 밥 숟가락 들기 떨리. 이런 사고가 나니까 기자는 대한민국 기자는 다 오는 것 같아. 나 멈섰나 그래 막 어떤 데는 막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해관 안 좁냐고 물어. 해관 좁으면 당신네도 지 주느냐 내 그랬어. 여청군에서 지 주면 지 주지 당신네 지 줄 거 아니냐. 그럼 왜 자꾸 파고 물어 그래 내가. 좋은 일로 TV에 나오는 건 난 내가 적극 찬양하지만은 내 친구가 죽고 내 친구 마누라가 죽었고 동민이 5이나 죽었는데 내가 뭐 좋아 그 TV에 언론에 비치고 이번에 당한 집은 결국은 네 채는 그냥 집도 절도 없고 세 채는 이제 그렇게 이근섭이, 이재학, 이강섭이 여기 회관에 머물다가 8월 4일날 다 올라갔어. 이래 되니까 전쟁터거든. 한 개도 없는 거야. 이야, 이런 재해는 진짜 나 그래서 걱정이래 진짜. 이래서 과연 동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점차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안정이 되면 달라질라지. 지금 심정은 그래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돌아가신 분 자녀분들이 유품 하나라도 이제 더 찾으려고 앨범도 찾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가고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아버지 엄마를 묻어놔놓고 뭐 장병구이도 뭐 듣는 소문에 그 다다닥 치는 소리에 이상한 소리에 놀래서 나와가지고 보면 날벼락 막 이 사람 방에도 못 들어가고 죽어버리는 것 같더라. 시신도 찾았는 자리를 보면 집 문 앞에 나와서 시신이 바로 그만 깔려서 죽었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뭐 지금은 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과연 뭐 어떻게 동네가 될란지 뭐 내 자신도 지금 그러네요. 안 그래도 뭐 군수님도 늘 뭐 전화 가끔씩 해가지고 뭐 형님이 정신 차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면 뭐 뭐 대답만 얘기할 뿐이지 뭐 왜 지금 그래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야 돼. 세월이 당분간은 안 돼. 세월이. 그리고 내가 뭐 이장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도로 부여지는 거고 그냥 침묵만 지켜보고 있는 거지 뭐 왜 방법이 없을까. 그날의 흔적은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습니다. 효자면 백성리는 이번 폭우로 5분의 이웃을 잃어버리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마을은 예전 모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을에 남겨진 주민들. 그러나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어, 7월 14일 오후 내도록 비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때 지역의 최성호 이장님께서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다리가 넘겠다 이런 또 염려를 하셔서 그때부터 상황실에서 이제 비상대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 전화 오자마자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니까 막 암흑 천지가 되니까 더 뭐 무섭고 뭐 겁도 많이 나고 뭐 그런 뭐 상황이 됐어요. 최성우 이장님이 전기가 안 되니까 방송이 안 되니까 메가폰 들고 그 이장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저는 2시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소방대원들을 비상을 걸었어요. 대원들 이제 집합했다가 다시 이제 도로를 올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하면 길이 끊어졌어요. 요 위에 우곡 삼리 앞에 이게 도로가 끊어졌어요. 이 대원들이 이렇게 지리를 잘 알고 하니까 또 이제 차단을 하고 또 우회 도로를 지금
그쪽으로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물이 넘는 게 우곡교 물이 넘는 게 2시 반 정도부터 물이 넘어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경부터 또 전기가 나간 그러한 악조건이어서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 대피시키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상 15일 날 사고를 당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우리 피신할 수 있는 면사무소 2층으로 옮겼지만은 금곡 1위 지경터나 동사에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면서 현장 갔을 때는 정말 저희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천이나 큰 주변들은 도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처리하고 있었지만은 인근 작은 도로, 교통, 또 일반 우리 과수 농사 짓는 분들이 비를 피해서 농약도 치고 과수를 딸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해서 주택가나 이런 소규모 피해 지역은 면에서 속히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효자면 백성리와 감천면 벌방리, 그리고 은풍면 이외에도 우리 군의 많은 지역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잃었고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목숨을 잃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번 폭우로 15분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종된 2분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참혹하고 엄청난 피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천면 벌방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14, 15일 이 이틀 동안은 이 예천 지역 북부 지역인 여기 감천면, 효자면, 은풍면, 용문면 해서 한 산악 지역이 한 10만 평 정도의 작은 계곡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물을 머금고 있어서 수분을 더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계곡 저 계곡에 모였던 물들이 저지대로 쏟아지고 그러면서 지반이 약해져 흘러내린 토사와 이미 뽑혀있던 나무를 머금고 하류로 급하게 돌진해 내려왔습니다. 대통령 방문 이후 관계부처 장관과 정치권에서도 피해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7월 19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그 예천 중기 협회에 최대한 빨리 장비를 수배해가지고 빨리 두 군데 올려보내가지고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고 그렇게 바로 작업이 들어가도록 우곡 쪽에 도로 유실된 쪽은 그 우회 도로 상황도 안 좋았고 급박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시행해가지고 둘째 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수발전소 쪽은 첫째 날 바로 우회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시켰고 그리고 사토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군부대랑 유관기관의 장비를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가지고 5일 동안 작업을 해서 개통시켰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느낄 수도 없는 순간에 예천 정수장에서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시는 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 7월 집중복으로 예천 정수장에서는
두 번의 수돗물 단수 위기가 있었습니다. 7월 14일경에 부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집수맥을 통해 급한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어 탁토가 수돗물 기준을 넘겼습니다. 바로 즉시 응집제를 투입하여 탁도는 낮아졌지만 문제는 여가지의 응집제 부산물이 침전되어 여가지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여가지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 실제 수돗물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2차 단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5시경 현재 배수지에는 6시간 정도 분량의 물만 남아있고 단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상수도의 정제구 분관이 현재 공사 중인 소명 신도시에서 예천읍으로 하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의 갈로를 연결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용역사에 과연 그 갈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 결과 용역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단수를 하는 시간이 긴박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해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15일 오후 5시경 공사를 연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5시간의 연결 공사 끝에 밤 10시경에 최종 갈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예천 스타디움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원 집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현장 지휘소,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적십자사 현장 급식 지원소 등이 운영되었고 수색 구조 인력 숙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스타디움 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많은 인력이 각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통신, 전기, 각종 집기류 등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본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이재민들께서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하였던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저희 체육사업소 직원들은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함께 이재민들을 위해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그리고 샤워시설 등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축가는 이번 수해에서 임시 이재민 주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감천면 벌방리에 현재 11동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였으며 백성리 5동, 효자면 명복리에 4동을 설치하여 8월 중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개별부지에 9동을 설치하여 총 29동이 설치됩니다. 이번 이재민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상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임시 주거시설은 이재민들이 집을 짓고 수리를 해서 이사를 갈 때까지 살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 750여 동료 공직자는 모두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마음으로 보듬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 성금도 보내주시고 물품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속히 복구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로 많은 봉사자들과 지원 나와준 경찰, 그다음 군 장병들 많이 오셨는데 특히 그 군 장병들은 뭐 저희들 아들 같은 아주 나이가 뭐 20대 초반인데 모두들 그 예천군을 위해 가지고 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유가족과 해병대 병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복구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